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 생활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크리스마스네요. 또 제 머릿속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이분이 바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저희한테 항상 그 건강 정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믿고 신뢰할 만한 그분을 오늘 또 함께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위장내과 전문의 되십니다. 최명기 박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늘 이제 박사님만 뵈면은 처음에 박사님 뵐 때는 좀 사실 좀 낯설었고 좀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너무 많이 좀 배우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건 아닌데. 아니. 예. 워낙 높으시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이웃집 형님처럼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최명기 박사님 앞에는 항상 위장내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이 이전 시간에 뭐 지방간도 다뤘고 바로 전 시간에는 이제 대장암도 다뤘고 오늘은 이제 위장내과의 전문이 되시니까 위암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자, 위암 원인과 진단, 예방 이거 어떻게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지. 뭐 위암은 사실 그 식구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아신 분들이 대부분일 주변에 겁니다. 좀 그렇죠. 발생률이 몇 높은 뭐 한국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암 질환 중에서 대한민국의 암 질환 중 4분의 1까지가 위암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암 질환 중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암을 25%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암 질환 중 25%까지 사망률이 점점 위암의 빈도는 줄고 있지만 한때는 정말 그 암하면은 위암을 생각할 정도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그런 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발병률도 높았는데 발병한 사람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돌아가셨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암 질환 중에서 모든 암 질환 중에서 위암이 4분의 1이었다 이거죠. 4분의 1이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 위암의 빈도는 점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줄고 있고 이민 사회에서도 줄고 있어요. 되게 희망적인 소식인데. 희망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위암으로 그 목숨을 건진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생존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위암하면 이제 장례식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골프 치고 뭐 아주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우습게 볼 수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위암의 빈도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위암 환자가 줄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인종별로 뭐 차이점은 있습니까? 위암 발생? 많습니다. 그래요? 재밌는 것이 미국의 그 United States, 미국의 1900년도, 그러니까 대통령 맥킨리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의 가장 흔한 암은 위암이었습니다. 위암. 미국에. 백인들 중에서. 그때 뭐 한국 사람들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10위에도 안 들어요. 백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도 위암을 무서워했습니다. 이제는 건강검진 종목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렇게 없게끔 줄어가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의학의 발달? 아닙니다. 항생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생제. 그 이유는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균 때문에요? 그렇죠. 왜 그 균이 암을 일으키냐? 헬리코박터균은 대부분 나이 2살 전에 감염돼요. 갓난아기였을 때? 그렇죠. 어렸을 때. 그래서 평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복균하게 그렇죠. 간염같이. 근데 몰라요. 웬일이야? 뭐냐면 갓난애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지속적인 수십 년 동안의 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죠. 계속 염증이 일이다 보면은 돌연변이 그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위암도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나폴레온도 네. 위암으로 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난 네. 처음 듣습니다. 네. 위암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나폴레온 시체를 점검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었나 없었나를 했는데 있었어요. 네, 그만큼 결국 나폴레옹도 엄마로부터 2살 때 그걸 받은 건가? 엄마라기보다 환경이겠죠. 환경, 후천성 환경 때문에. 뭐 1800년도 때는 그때는 항생제가 없었으니까 페니실린이 생긴 지는 2차 대전 때 윈스턴 철칠 때 그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그런 의료 혜택을 못 받았죠. 그래서 뭐 나폴레옹도 그 틀어뜨린 그 위암이 사실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레미 송님께서도 좀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 아까 우리 그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이제 2살 남짓 때 받는다 그랬잖아요. 엄마로부터 걸린다. 그 요즘 태어난 애들은 이런 균 복용할 수 있는 거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자랄 때는 뭐 길거리에 뭐 주워 먹고 뭐 음식도 얼마나 청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쵸? 어렸을 때. 그렇지만 한국에 살았을 때 지금은 다 냉장고 있고, 그렇죠? 옛날에 냉장고 있어요. 얼음으로 갖다가 뭐 해가지고 좀 식히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김치 냉장고 있습니까? 이 장에다 독에다가 좀 묻어가지고 담그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결하지가 않았다고요. 우리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아도 많았어요. 그래서 점점 하이진 미국에서 청결 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균 발생률이 적어지네. 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또 너무 질비해졌어요. 그렇죠? 뭐 병원 가면 그냥 항생제 주지 않습니까? 뭐 감기 오케이 항생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헬리코박터균도 박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항생제가 굉장히 강한 항생제 점점 나오다 보니까 이 헬리코박터균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닌데도 그러다 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점점 감염률이 줄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암 발생률도 줄고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후천성으로 성인 된 사람이 아까 위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헬리코박터균이라 하셨는데 성인이 이거를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로로 통해서? 근데 구경으로 일단 판단되는데 뭐 입으로 들어가야지 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박사님 보시기에 그 헬리코박터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쪽에 있나요? 얘네들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생인 것 같습니다. 위생이요? 네, 전반적인 위생인데 헬리코박터균은 위 바깥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왜냐? 산이 필요해요. 얘네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군요. 네, 그래서 산이 없는 데서는 번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 테이블에서 안만 찾아도 없는데 다만 뭐 키스를 한다든지 뭐 모르겠어요. 음식 수저를 나눈다든지.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균을 복원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 뭐 키스를 하거나 예를 들어 뭐 같이 음식을 나눌 때 내가 만약에 옮겨 탔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채집을 해서 검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경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어요. 어떻든 경우에 내가 이제 그 균을 다시 내 몸 안에 받아들인 경우에 헬리코박터균을 죽여야지만 내가 위암 발생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염제라든지 항생제를 먹음으로 해서 얘가 자정 소멸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이 항생제가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도 있고 또 아닌 항생제도 있지만 하도 먹다 보면은 하나 맞히는 거예요. 그럼 따로 아예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헬리코박테리아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정기적으로 먹어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암이 생긴다고 미리 항암 치료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원인이 얘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지만 그 병이 확실히 있는지도 모르면서
공짜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또 비용도 있기 때문에 뭐 그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치료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또 내성들이 생기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이는 확실하지 않을 때는 치료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을 보면은 냉장고하고 비교가 돼요. 냉장고가 있으면 있을수록 감염률이 낮아지고 또 그와 비례해서 위암 발생률이 줄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 주세요. 냉장고가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집에 옛날에는 우리 냉장고 없었다고 그랬지 없었죠.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헬리코박터균 이 발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일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돼요. 네. 지금 아프리카 가면은 헬리코박터균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음식에 상한 음식들을 접하고 그러니까 위생이죠. 그러니까 위생이네요. 위생. 그렇죠.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연구조사 보면 한 방에 몇 명이 자냐? 한 방에 10명이 자면 이거는 헬리코박터균 발생률이 높고 두 방에 한 명 정도다. 그러면 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비례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위암이 걸릴 수 있는 발병률의 뭐 정말 많은 포션이 아까 말씀하셨던 헬리코박테리아균. 두 번째, 염분 뭐 이런 음식도 관여돼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털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짠 음식을 먹으면은 위암 발생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네. 근데 이란에서는 짜게 안 먹거든요. 시시카밥 먹어보셨잖아요. 네. 또 칠레 가면 너무 높아요. 위암 발생률이. 별로 짜게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염분은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염분하고 위암하고는 크게 상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짜게 먹으니까 아마 위암이 이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난 20-30년 동안 일본의 위암 발생은 줄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간장 안 먹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염분 섭취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위암 발생률이 주니까 거는 염분 음식하고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짠 음식을 안 먹는 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거꾸로 짠 음식을 먹지 않은 나라가 위암이 높다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추측한 결과 염분하고는 좀 덜 중요한 것 같다 이거죠. 오케이. 세 번째는 뭡니까? 탄 음식 같은 거. 우리 훈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은 헬리코박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 치료에 방지에는 예방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션인데, 자, 헬리코박터균이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은 2살 이전에 위에 감염된다 그랬잖아요. 경로는 뭐 부모를 통해서나 아니면 음식이나 뭐 음식이나. 그렇죠. 자, 이제 감염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자, 감염됐을 때 치료 방법은?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혈액 검사가 있고, 피 검사, 뭐 간염 검사처럼 피 검사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호흡기 검사가 있어요. 호흡기 검사. 그리고 세 번째는 변 검사. 그리고 마지막은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를 이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한국 분들은 헬리코박터균에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게 무슨 말인 거야? 한 번쯤은 알았어. 한 번쯤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2세들은 안 그런데 1세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아까 옛날에는 못 사던 나라 아닙니까? 못 살던. 1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 지금 이 대화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항체가 있어요. 항체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옛날에 20년 전에 앓은 건지 지금 앓은 건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혈액 검사는 추천을 안 하고 호흡기 검사나 변 검사나 내시경 검사가 중요한데 호흡기 검사나 변 검사는 다른 걸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헬리코박터만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있어도 헬리코박터균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헬리코만 검사해 가지고는 좀 큰 문제를
못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 위내시경을 하세요. 오케이. 예, 그러한 이유 때문에 뭐 위내시경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뭐 네. 위궤양도 볼 수 있고 네. 헬리코도 검사할 수 있고 또 위암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한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 진단을 확실하게 했을 때 네. 그때는 항생제 투여를 2주 합니다. 그 항생제라는 거는 헬리코박테리아균을 죽일 수 있는. 그렇죠. 오케이. 네, 그거 먹으면 죽습니까? 그렇죠. 굿.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점점 이게 쌓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 녹슬는 것처럼 그 하루아침에 파이프가 녹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20-30년 지나가면은 그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여파는 헬리코박테균을 죽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그 속에서 망가진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성 위험이 심해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아마비. 소아마비 걸렸을 때 그 균은 다 이제 없어져도 쩔룩쩔룩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애프터 그 후유증은 후유증 때문에. 뭐 균은 없어. 벌써 무슨 멀리 말인지 갔어요.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위암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해요. 지금 헬리코가 없다 하더라도. 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나폴레옹조차도 지금의 그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만약 그 당시 때 먹을 수만 있었더라면 위암으로 죽진 않았겠네요. 뭐 예를 칼을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위암에 관한 네. 부분에서는 생존율이 있었겠네요. 그렇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위암에 대한 예방 진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보다는 헬리코박터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말 하신 분들은 1세들. 1세들은 그 나이 40부터 그 위내시경을 2년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위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방침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위내시경이 보험으로 커버가 돼요. 미국에서는 아직은 왜 위내시경 하냐? 이렇게 드문 희귀한 위암을 왜 검사하려냐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을 쓰실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보험은 한국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 아니라 백인들을 위한 건데 백인들은 위암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어떨 때는.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세 분들은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의학 방침을 어느 정도는 따르시는 것이 자기한테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럼 위내시경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40부터. 40부터.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또 항상 모든 암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주는 금연은 그건 무조건입니다. 금연은 뭐 위암, 모든 암, 또 뭐 폐 그 기능 저하,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지방질 과다 섭취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별로. 오히려. 하지만 금연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그 종목이죠. 그럼 이제 이전 시간에 우리가 또 대장에 관한 기관의 위치와 역할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자, 위의 역할은 어떤 소화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위는 사실 뭐 위가 없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 위는 그 하나의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창고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 창고에서 뭐 쌀 한 주걱씩 써서 이제 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음식을 거기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조금씩 음식을 소장으로 이제 위가 문이 열려요. 그럼 조금 흘러나가고 또 닫혀요. 그러면 그 한 요만큼 되는 음식이 소장을 거쳐서 내려가면서 소화 효소가 분비돼서 이 음식을 분해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박사님. 지금 박사님 말씀은 위는 하나의 창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매한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네. 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위는 그 창고 없으면 물론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 밥을 다 갖다 주니까 그렇지만 또 몸이 어느 정도 좀 리커버를 해요. 그래서 음식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또 한꺼번에 다 안 내려가도 또 자기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예? 또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기 몸을 알게 돼요. 하지만 그 이 위는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위암 때문에 100% 위를 절개하신 분들도 뭐 골프 치면서 잘들 삽니다. 하긴 이제 뭐 이 방송에서 처음 이 얘기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 또 친구가 한 명이 한국에 있는 친구가 위 수술을 받았는데 위암 수술 받았는데 아무튼 뭐 조직세포 검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2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보관할 수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결국 위 전체를 다 절단을 했어요. 네. 근데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전혀 상관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위라는 건 아까 우리 박사님 표현처럼 하나의 창구다. 네. 근데 그게 있으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만 없으면은 그만큼 뭐 속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조금 불편함은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위 자체에 혹시 암이 걸리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잘만 어떻게 치료가 받으면. 그렇죠. 그리고 소장을 좀 넓혀요. 네, 주머니 비슷하게 네. 수술할 때. 네. 그래서 뭐 인공 위 비슷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뭐 목숨이 걸려 있는 거라서 뭐 그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또 새로운 거를 또 배우게 네.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우리 발병률은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위암 같은 발병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국 분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빈번한 암이에요. 빈번한 두 번째. 네, 두 번째 대장암 다음으로. 다음으로. 그러니까 점점 줄어주는 추세라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줄어요. 그리고 또 위암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 한 7, 80. 그 요새 분들은 좀 드물어요. 네. 또 오늘 우리 최명기 의학 박사님을 통해서 오늘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위암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은 바로 헬리코박터균이다. 이걸 오늘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념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지만 때로는 문화라는 게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공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위생을 100% 지키기에는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성인 중에서도 헬리코박테리아균을 우리가 유입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맞는 진단과 검사를 해서 헬리코박테리아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큰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뭐 걸리자마자 위암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겁니다. 담배 한 대 폈다고 폐암 걸리지 않죠. 그런 표현이 더 이해가 쉽네요. 무슨 말인지 걸렸다고 아시겠죠? 바로 죽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몇십 년 동안 담배를 피는 그 분들의 그 폐는 시꺼멓고 그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동안 이 헬리코박터균이 그 번식한 위는 벌써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위험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군요. 그것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뭐 균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여파가 그 염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돌연변이 시키고 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간단한 거네요. 간단하게 치료하셔야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늘 항상 수십 년 전, 수년 전만 해도 위암 걸리면 죽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 이쪽 계통에 정말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최명기 위장내과 박사님을 통해서 걸리지 않은 게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혹시나 위암과 위암 질병에 가까우신 분들이라도 이 방송을 우리 듣고 보면은 또 풀 수 있는 해결점을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위암 걸린 분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거는 위암의 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거가 가장 무서운 거죠. 그렇죠. 항상 우리 최명기 박사님 늘 항상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시고 있고요. 여기 지금 자막에 나오는 곳에 가면은 예약하시고 우리 최명기 박사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웃집 오빠 같고요. 이웃집 형님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훈훈하십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 박사가 되십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녹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 박사님, 오늘도
이게 강건한 건강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저하고 같은 마음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훈훈하고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맞죠. 오늘 방송 지나시면 우리가 내년에 이제 뵈겠네요. 2016년에. 네. 하여튼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 소원성취 이루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 또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